완벽한 통제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디자이너 은희주와 다채로운 빈티지 물건을 수집하는 맥시멀리스트 강도원의 이야기입니다. 희주가 새 단독주택 202호에 입주하는 첫날, 거실을 가득 채운 골동품 더미 속에서 양치 중인 도원을 마주치며 경악합니다. 사기꾼 부동산 중개인으로 인해 이중계약 사기를 당한 두 사람은 잃어버린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집에서 환장할 강제 동거를 시작합니다. 희주는 자신의 완벽한 무균지대를 지키기 위해 바닥에 핑크색 테이프로 선을 긋고 구역을 나눕니다. 소독 스프레이를 뿌리며 철저히 통제하려는 희주와 아날로그 감성으로 시끄러운 도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연히 희주가 도원의 짐에 걸려 넘어지며 그에게 안기게 되고 완벽했던 선 너머로 우연한 끌림과 묘한 감정이 시작됩니다. 결벽증이 있는 희주는 도원의 신체 접촉을 바이러스 취급하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배고픔의 꼬르륵 소리가 난 희주에게 도원이 신문지 위에 배달 떡볶이와 튀김을 내어주고 젓가락이 부딪히며 소소한 정이 싹틉니다. 희주는 낡은 빈티지 오르골에서 단순한 먼지가 아닌 도원의 따뜻한 냄새를 느끼며 굳건했던 그녀의 마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희주의 하얀 침대 위에 도원이 남긴 낯선 갈색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도원이 1930년대 독일제 빈티지 조명을 수리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며 희주는 그가 단순한 매니아가 아니라 디자인의 근본을 이해하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도원이 선물한 조명을 책상에 둔 희주는 무조건 비어있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채워지는 것의 온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희주는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 안에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사진과 기록을 발견합니다. 도원은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건드리지 말라고 아픈 상처를 드러냅니다. 희주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비우고 살았던 자신과 반대로 꽉 채우고 살았던 도원이 사실은 결핍을 가진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두 사람은 선을 사이에 두고 캔맥주를 부딪히며 마음을 열고 도원은 보답의 의미로 반지를 건넵니다. 완벽주의자인 전 남자친구 민호가 불청객으로 찾아와 도원의 물건을 쓰레기 취급하며 빈티지 라디오를 발로 차버립니다. 분노한 도원을 대신해 희주는 민호를 거칠게 밀어내며 자신의 인생에 가장 불필요한 오염물질은 도원의 짐이 아니라 바로 무례한 당신이라며 쫓아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닥의 핑크색 경계선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요리와 청소를 분담하며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일상에 스며듭니다. 도원이 셔츠 단추를 엉뚱하게 꿰거나 빨래를 하며 비눗방울을 부는 모습에 희주는 환하게 웃습니다. 어느 날 희주는 자신의 완벽하게 비워진 방에서 묘한 허전함을 느끼고 도원의 꽉 찬 공간을 그리워합니다. 손을 맞잡은 희주는 도원에게 자신에게 주는 마음도 미니멀하게 아낄 거냐며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희주는 올해의 신인 디자이너 최종 후보에 오르지만 텅 빈 자신의 도면이 너무 차갑게 느껴져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도원은 그녀의 취향에 맞춘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희주는 도원의 빈티지 패턴에서 결정적인 영감을 얻게 됩니다. 희주의 미니멀한 설계 도면 위에 도원의 맥시멀한 온기가 더해져 조화를 이루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야경을 보며 함께 공간을 만드는 미래를 꿈꿉니다. 거센 비와 함께 퇴거 통지서가 날아오고 설상가상으로 VIP 클라이언트가 내일 당장 최종 검수를 위해 희주의 집으로 오겠다는 통보를 합니다. 위기를 넘기기 위해 도원은 밤을 새워 자신의 모든 짐을 단 5% 공간의 좁은 창고에 우겨 넣고 희주의 완벽한 여백을 위해 자신의 흔적을 지웁니다. 다음 날 클라이언트는 희주의 절제미에 감탄하지만 이내 수납 공간을 확인하겠다며 도원의 짐이 숨겨진 창고 문고리를 잡습니다. 창고에 숨겨둔 짐들이 들통나자
커리어가 망가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희주는 도원에게 그 구질구질한 쓰레기들 때문에 다 망쳤다며 모진 폭언을 쏟아냅니다. 자신에게 전부였던 물건들을 부정당한 도원은 큰 상처를 받고 설상가상으로 소중한 오르골마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납니다. 도원은 처음부터 제자리는 없었다며 짐을 챙겨 떠나버리고 핑크색 테이프가 완전히 뜯겨나간 집에서 희주는 숨통이 조여오는 고독에 주저앉습니다. 희주는 그토록 갈구하던 완벽한 정적을 얻었지만 온기마저 사라진 집은 텅 빈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기계적인 비움은 원하던 게 아니었다며 계약 취소 메일까지 받게 됩니다. 뒤늦게 바닥에 남겨진 깨진 오르골 조각을 본 희주는 도원이 가장 소중한 전부를 두고 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보 같다며 오열합니다. 그녀는 부서진 오르골을 조각조각 다시 이어붙이며 도원이 남겼던 마침내 오르골을 완벽히 수리한 희주는 도원을 찾아 복잡한 빈티지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수많은 인파 한가운데서 희주는 내 마음은 이제 비울 공간도 없이 당신으로 가득 찼다며 제발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진심을 다해 맥시멀한 고백을 외칩니다. 두 사람은 시장에서 사람들의 환호 속에 뜨겁게 포옹하며 다시 원팀이 된 두 사람은 집을 되찾기 위해 사기꾼 부동산 중개인을 잡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짭니다. 도원의 무한한 수집품을 변장도구로 활용하고 희주는 치밀한 동선을 지휘합니다. 도원이 낡은 자전거를 타고 좁은 골목에서 추격전을 벌인 끝에 마침내 희주가 사기꾼 앞을 가로막으며 내 인생의 오염물질을 가차없이 정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름답게 정돈된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키워갑니다. 도원이 여전히 쓸데없어 보이는 흔들의자를 낑낑대며 들고 오면 희주가 이마를 짚으면서도 결국엔 웃어넘깁니다. 도원은 1년을 모아 준비한 마법 같은 황혼의 정원에서 가장 화려한 빈티지 상자에 담긴 심플한 진심, 반지와 함께 남은 생을 채워달라고 프로포즈합니다. 희주는 내 마음은 진작 꽉 차서 비울 공간도 없다며 눈물로 예스를 외칩니다. 세월이 흘러 핑크색 테이프가 있던 자리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기의 웃음소리가 채워지고 완벽한 비움은 아름다운 채움을 위한 공간이 된다는 삶의 진리를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미니멀리스트 디자이너와 맥시멀리스트 바리스타는 힘을 합쳐 미니멀한 공간에 맥시멀한 감성이 스며든 완벽한 설계로 비움과 채움이라는 카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옥상에서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희주는 자신의 마음에 비워져 있던 공간들을 남김없이 채워준 도원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도원이 여전히 쓸데없어 보이는 흔들의자를 낑낑대며 들고 오면 희주가 이마를 짚으면서도 결국엔 웃어넘깁니다. 도원은 1년을 모아 준비한 마법 같은 황혼의 정원에서 가장 화려한 빈티지 상자에 담긴 심플한 진심, 반지와 함께 남은 생을 채워달라고 프로포즈합니다. 희주는 내 마음은 진작 꽉 차서 비울 공간도 없다며 눈물로 예스를 외칩니다. 세월이 흘러 핑크색 테이프가 있던 자리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기의 웃음소리가 채워지고 완벽한 비움은 아름다운 채움을 위한 공간이 된다는 삶의 진리를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